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조합은 그라쿠스님이 판매하는 아로니아 베리를 소개합니다. 시중에 아로니아 즙 등 아로니아를 이용한 음료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의 아로니아 음료는 모두 폴란드 등에서 고행물을 수입한 것을 희석한 겁니다. 그러나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는 유네스코 지정 국제환경보전지역인 전북 고창의 황토에서 재배된 국내산입니다. 아로니아 베리를 국내에서 첫 재배한 지역이 바로 고창이고요. 작년에 첫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생의 아로니아가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영양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고창 아로니아 베리가 바로 5년산입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크림베리 등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냉동 제품이 아닌 주문 후에 바로 수확하여 배송되는 국내산 아로니아 베리 생과.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 베리를 추천합니다. 구입 문의는요 010-9067-6681 또 있습니다. 010 똑같은 번호입니다. 9067-6681. 즙으로 된 제품을 원하시면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 발전을 위해 후원될 예정입니다. 광고였습니다.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 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네, 9월 2일자 조간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배경을 좀 짚어볼 기사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일보 3면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라디오 고정 출연자인 양정대 기자가 쓴 기사인데,
어제 그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3차 면담이 있었습니다. 예. 제 예상대로, 제 예상만이 아니었죠. 결국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란 예측은 누구나 다 했었습니다만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양정대 기자가요, 사실 지난주 2차례에 걸친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만남을 전후해서 여권 내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에 있어서 양보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절대 불가라고 못을 박으면서도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에 국회 몫인 4명, 그러니까 2명 여당, 2명 야당, 이렇게 4명 아니겠습니까? 이 4명을 선정할 때 대상자 풀을 유가족이 제시하는 방안을 이렇게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국회 몫의 4명. 이거 최소한 유족의 동의를 구한 사람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방안을 지금 새누리당이 모색해 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자 간에 뭔가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는 듯 싶었는데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누가 바뀌었을까요? 유족들이 바뀌었을까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새누리당 지도부가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일제히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처리에 찬성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 이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나온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야당 때리기에 주력했고요. 급기야 어제는 유족들한테 큰 소리를 쳤고요. 김태우 최고위원 같은 경우 유족도 반성해야 한다. 여야뿐만 아니라 유족도 반성해야 한다. 뭘 반성을 하는 겁니까? 글쎄요. 유족이 대체 뭘 반성을 하라는 건가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지 못하게 한 그 상황 전개를 반성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일전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 유족이 권력화됐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멀쩡한 엄마 아빠를 유족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면서, 아니, 유족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족을 만들지 말든가, 그럼. 예. 자, 이와 양정대 기자 기사를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과 세월호 유족 사이에 뭔가 대화 기류가 무르익고 있는 이런 상황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데에는 청와대의 완강한 태도가 요인이었을 것이란 얘기가 많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에 밀리는 듯한 모양새가 될 경우 결국 특검 활동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정치 공세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 원내 당직자는 2차 면담 직후만 해도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면서 확인하긴 어렵지만 청와대에서 부정적인 사인이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자, 조선일보 여론조사가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전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는데요. 하지만 전국 파행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양정대 기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여당을 향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고 새정치연합에게서는 국회 회군의 명분을 빼앗아버린 셈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수사권 기소권 보장과 제재 협상 요구 여론이 각각 과반을 훨씬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또 심각하게 반응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접수한 대한변협 반법치의 세월호 법안 만든 책임이 크다. 반법치의 세월호 법안. 이게 뭐겠습니까? 변협이 내놓은 세월호 관련 법안인데요. 변협이 내놓은 안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유가족이 아닙니다. 진상조사기구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거든요. 이런 대한변협의 이 세월호 법안, 이게 사실 여당하고 보수 언론을 아프게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가족들이 제시한 세월호 특별법안이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변협이 공식적으로 이거 진상조사기구에다 수사권, 기소권 부여하는 거 이거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민변이 그랬으면
뭐라도 갖다 덮어 씌워서 좌파 단체가 하는 소리다. 그랬을 텐데. 예. 대한변협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예, 그렇죠. 대한변협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 사법체계의 근간이 뭐 흔들린다. 이런 말 자체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접수한 변협, 뭐 이런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 내용을 보면요. 결국 이 변협의 배후 조종 세력이 바로 민변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변협 역대 회장단이 변협을 방문해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유가족을 지원하라 라면서 현재 대한변협이 괜찮다라고 말한 세월호 법안, 이거 문제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 탄압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아온 대한변협이 편향적으로 바뀐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2월 직선으로 처음 당선된 위철환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행부 구성과 운영에 민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 됐다. 변협이 법치에 반하는 세월호 법안을 만든 것도 민변에 접수된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대한변협을 방문한 전임 회장단 구성원들이 누군가 오늘 경향신문 사면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제 그 회장단, 전직 회장단이죠. 전직 회장단이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변협 법안에 대해서 편향됐다라면서 이제 제동을 걸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법조계 원로들이 여당과 판박이 논리를 내세우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 간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이고요. 보수 성향의 원로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진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신영무 변호사는 전두환 씨 비자금 환수 논란 때 전두환 씨의 자택을 방문해서 상담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치적 색채, 배후 이런 거 따지면 이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립성을 기하기 어려운 쪽의 그런 인물들이란 겁니다. 아니 우리 이보라 김영호 씨 주치 이분 과거의 당적까지 탈탈 털면서 아니 의사의 그 당적까지 따지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보수 신문들이라면은 당연히 대한변협 회장단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이 사람들 어떤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동아일보는 없습니다. 여당이 사실 이 보수 원로 변호사들 때문에 그야말로 힘을 얻었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협 전임 회장들이 특별법안이 편향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군을 만난 것 같긴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여론과 관련해서 유가족 안에 대한 그런 지지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5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KBS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재협상해야 한다. 53.7%고요. 여야가 합의한 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41.6%였습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한다 58.3, 동의하지 않는다 38.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일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야 합의대로 가야 된다 48.5, 다시 협상해야 한다 43.5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하고 KBS에 나온 다수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좀 커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대해서 조선일보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47.3, 필요하다 43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사 결과를 두고 일단 질문 문항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일보 조사 때의 그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간인이 직접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할 경우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도 길고 또 조선일보 조사 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응답할 분들은 따로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조선일보 조사 결과가 훨씬 신빙성이 떨어지네요. 한국갤럽 조사 질문 이렇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주지 말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간명하거든요.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 이게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매체가 하면 이 여론조사라는 게 여당 당론조사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질문의 그 양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비틀기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민생 법안을 세월호 법과 별도 처리해서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생 법안이 의료 영리화이고 부동산 가격 그 폭등에다 가계부채 부담 급증 이걸 우려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소개한다면 과연 그걸 민생 법안으로 볼 여론은 얼마나 될지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라고 하는 여론은 얼마나 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만 넘으면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은 40년은 지나야 건물 부수고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30년만 지나면은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요. 다른 나라의 상한선은 얼마냐? 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었는데 영국은 128년, 미국은 72년, 일본은 54년. 네,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뭐 짓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부수고 새 건물 짓도록 촉진하는 그런 법이라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대충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글쎄 말입니다. 뭐 당장 제가 프랑스, 영국 간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거기는 100년 전의 건물이 아직도 뭐 전혀 뭐 문제 없이 건재합니다. 또 고풍스러워서 도시 분위기도 멋있고요. 경복궁 같은 거는 재건축하자는 얘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니 말입니다. 한편 그 삼척 원전 주민투표 끝내 무산됐다는 한겨레 이면 기사 눈길을 끕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 이면을 보면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35년 동안 원전 설계, 원전 건설, 원전 관리를 담당해온 원전 기술자 오구라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원전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에 인간이 완전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원전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 눈길을 끄네요. 지금 일본도요. 정부 또 도쿄전력이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구라 씨는 왜 이 사고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이유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기소되지도 않는다. 정부와 도쿄도는 사고가 없었다는 듯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고 전력회사는 원전 재가동을 신청하며 원전 제조사들은 해외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어느 나라 모습과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말이죠. 무기 판매, 한국 군 피아를 이용하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는 기가 막힌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한국의 기업 환경이란 자료를 보면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한국 정부가 국가재난안전처를 신설하게 되는데 2천억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재난훈련센터가 지어지게 된다. 여기 블루오션이다라고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미국 무기업체를 위해서 한국 정부와 협상할 대리인으로 명망이 있는 전직 육해 공군 장성 영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능한 군피아 출신 대리인은 미국 무기업체와 판매상에게 한국 정부가 정한 무기 구매 관련한 정보와 무기 구매 계획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미국 무기업체를 대변해서 활동하신 전직 똥별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부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730 재보선 당선 이후 처음 국회 발언대에 선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권은희입니다. 국가는 정의롭고 국민은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고통과 그리고 어깨에 놓인 짐을 잘 살피고 공감하여 해결책을 입법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독립적인 진상 수사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저희 19대 국회가 시급히 제정해야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정량 의장님께서도 우리 국회가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에 독립적인 수사권이 보장되는 것이 저희 국회가 찾아가야 할 최대 공약수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들은 새누리당 의원들. 야유와 비난. 지당한 말씀에 발끈하는 새누리당. 혹시 새누리당 안에서 뭔가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김태호 최고위원의 말을 듣고 더 의심하게 되는데 여야 또 유족 3자 협의체가 아니라 이제 추석을 앞두고 또 민심국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뜻을 헤아린다면은 여야 유족 3자 반성체, 이 반성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유족도 함께 반성하자는 새누리당. 어디 단단히 아픈 구석이 있는 건지. 어제 유족을 만나서는 고성까지 지르는 행패를 보였는데 유족 대표 회의 시작에 앞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그런 솔직히 남남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길게 듣고 싶지 않고요. 만약에 1차, 2차 같은 똑같은 우리를 갖다가 설득하는 그런 취지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날마다 하는 말 또 반복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조사위원회에 귀속시키는 것은 위헌적인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우리 국회에서 이런 법을 우리 여당은 만들 수 없다. 격분한 유족 대표. 저희들은 수사권 기소권 얘기를 계속 했던 부분이었는데 1차, 2차 그런 거 계속 안 하고 왜 우리가 그럼 박영선 원내대표님 한테 뭐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야를 갖다가. 유족과 논의 없이 여야가 두 번이나 부당한 야합을 한 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 얘기 없이 1차, 2차 다 합의한 거 아닙니까? 이를 지켜보는 주호영 정치위 의장. 유족에게 큰 소리를 치는데 그러면서 유족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슨 양보하는 안을 가지고 있을 것처럼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또 자꾸 진전된 안, 양보된 안 그런데 사실은 뭐 저는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아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칼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거의. 여당은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다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초조하기는 저희들이 사실 초조해요. 마냥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추석도 다가와있고. 그러나 초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이나 원칙을 깨는데 또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안 주는 줄 알아요. 수사권 기소권 가장 강력한 게 특검 아닙니까? 왜 수사권 기소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시고 말이야. 우리가 무슨 여기 지금 어떻게 유가족을 갖다 그런 식으로 막 대하시는 게 아니 우리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언론 플레이입니까?
새누리당 의원님들, 유족들이 갑질한다고 보시나요? 되묻겠습니다. 멀쩡한 엄마 아빠를 왜 유족으로 만드셨나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